본인의 아들이 좋은 곳에서 양육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텐데 정작 고유정 본인은 본인의 아들을 양육하는데 1도 관심을 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고유정이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고요. 또 재판이 이제 이루어지고 또 추가적인 범죄가 드러날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있다. 그런데 그렇다더라도 지금 이 자녀의 그 친권 관련해서 보이고 있는 이 태도는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오히려 저 친권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상한 일이고요. 오히려? 그런 행동을 한다면은 고유정이 이상하다. 아주 비정상적이다.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 청구에 대해서 즉 본인이 친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친권을 상실시켜달라라고 하는 전 남편 측의 청구에 대해서 동의한다. 나도 같은 생각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이상한 것이고 이렇게 강하게 이제 거부하고 여전히 친권은 내가 가지고 있겠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당연한 일입니다. 친권 상실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친권은 원래 그 이혼하기 전에 이제 부친과 모친이 이제 공동 친권자가 되는데요. 그 후에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게다가 그 정한 후에 또 친부가 사망했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제 그 친모가 그 친권자인데 고유정이 친권자인데 이런 상황에서 자녀의 그 친족이 친권을 상실시켜달라는 청구를 할 수가 있고 이번에 한 거예요. 그 전 남편의 이제 가족들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 중요한 건 고유정이 현재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고 자백을 했고 유죄 판결이 예상된다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자녀에게 어떤 것이 유리하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복역을 한다 하더라도 친권 여전히 유지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즉 구체적으로 자녀에게 어떤 것이 유리한지를 지금 따지는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요. 또 가사조사관이 직접 자녀를 만납니다. 만나서 자녀의 상태가 어떤지 또 연령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의사가 어떤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이제 작성해서 보고서를 법원으로 보내고요. 이제 재판관이 이제 그 보고서를 보고 직접 또 신문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게 되겠죠. 친권 상실 여부에 대한 결정도 아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곧 나오겠군요. 그렇습니다. 고유정의 범죄 동기 중에 하나가 이 아들에 대한 광적인 집착. 그 집착 때문에 범죄로까지 이어졌다면 바로 이 친권 상실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범죄 심리 전문가에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수정 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자기 거, 자기의 잣대, 그래서 내 거 아닌 거. 뭐 이렇게 구분을 굉장히 심하게 하는 성격이 있어서 내 피부치는 내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걸 어떻게 하지 못한다. 침범하면 안 된다. 심지어는 그 아이가 친부를 살해하는 장면에 사실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거죠. 문제는 그런 사람들은 아이와 애착은 형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학대하면 학대했지 좋은 엄마가 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둘만 붙여놓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범죄심리 전문가는 고유정과 친아들 둘만 붙여놔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조홍천 의원님, 네. 검찰에서 계셨으니까 일반적인 범죄자 엄마가 본인의 친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손소 변호사 말한 것처럼 정말 지극히 당연한 거지만 고유정의 범죄 동기가 바로 이 아들에 대한 집착. 하지만 그 집착 말고 제대로 돌보진 않았다. 특히 전문가들은 둘이 같이 붙여놓는 게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진단 내려놓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법원이 어떻게 선택할까요? 지금 저 아이가 한 8살 됐나요? 그러면 성년이 되기까지 한 15년 남았다 가정하고. 많은 세월이 남았어요. 예. 근데 고유정의 지금 저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저는 징역 15년은 넘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최소. 예. 그래서 고유정이 글쎄요, 뭐 무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예. 왜냐하면 그 너무나 엽기적으로 잔혹하게 사체를 훼손하고. 무기징역이 나올 수도 있다. 예, 아직 찾지도 못하잖아요. 시신 없는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15년은 뭐 무조건 인정만 된다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예. 그러면 고유정이 형을 뭐 무기를 받으면 못 나오는 거고 그 형기를 종료하고 출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저 아이가 아마 성년이 돼 있을 가능성이 무척 높다. 예. 그러면 고유정이 출소한 이후에 친권자로서 그 성년자에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미성년자일 기간 동안에는
누가 친권을 행사하는 게 맞느냐라는 걸로 판단의 기준이 가야 될 것 같고 과연 고유정이 친권을 행사할 수 하는 게 맞냐 아니냐는 거는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외조부모와 이모가 그동안에 제주에서 애를 계속 키워왔다라는 것 같고요. 또 친권 청구하는 쪽에서는 살해된 전 남편의 아들, 동생, 예. 즉 전 삼촌이죠. 전 삼촌을 후견인으로 지금 지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법원이 잘 판단을 하겠지만 이건 전적으로 그 아이의 양육에 있어서 어느 쪽이 아이한테 더 유리한가 예. 라는 거를 가지고 판단을 할 것이고 고유정이 나와서 친권 행사하는 거는 변수가 아니다. 변수가 아니다. 살인자 엄마의 아들로 남을 것이냐의 사실은 여부와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 아이에게 손소 변호사님, 그러니까 죽은 아버지의 동생, 그러니까 삼촌, 나의 삼촌 쪽에 친권을 주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그 외가 고유정 쪽에게 주는 게 맞습니까? 지금 친권은 고유정이 가지고 있는 그런 친권을 상실시키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이 친권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후견인이 되는 겁니다. 후견인이. 네, 그래서 없던 친권이 생겨나는 건 아니에요. 그 친권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건 아니다. 그렇군요. 라는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이 친권이 상실된다면 친권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친권자와 유사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후견인이 이제 미성년 후견인이 이제 아이를 돌보게 되는 것인데요. 저도 조홍천 의원님의 그 말씀대로 고유정에 대해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유정이 친권을 보유하는지 여부가 그렇게 아주 그 자녀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다면 그 다음 문제는 만약 고유정의 친권을 상실시킨다면 누가 이 자녀를 돌보냐는 또 다른 다음 단계의 문제거든요. 누구를 후견인으로 세울 것이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거를 지금 친권 상실을 청구한 측의 주장대로 전 남편의 남동생을 후견인으로 세운다면 이게 과연 지금 현재 그 자녀와의 과거의 유대관계가 어느 정도 있었느냐. 처음 보는 유대관계가 거의 없고 서먹서먹한 관계일 수 있는 거예요. 삼촌과. 그렇습니다. 이렇다면 비록 이제 고유정의 친정 쪽, 자녀의 그 외가 쪽 그 친척들과 어떤 오히려 더 유대관계가 많고 더 친근감을 느낀다면 비록 고유정과의 연결성은 간접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지만 자녀에게는 그쪽에도 도움될 수 있거든요. 법원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판단을 할 겁니다. 그렇군요. 이 고유정의 아들을 향한 광적인 집착은 어제 공개됐던 그 문자 메시지에서도 섬뜩하게 드러납니다. 고유정 현 남편과 고유정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인데 이 고유정의 의붓아들이 사망하기 6개월 전이에요. 고유정이 죽어서 보자. 지옥에서도 다시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 닷새 전, 그러니까 바로 사망 직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의붓아들의 죽음의 성격이 달라질 것 같아요. 고유정이 뭔가에 대한 예고 메시지 혹은 뭔가를 암시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로 해석이 된다라고 심리 전문가들은 의견을 내놓기도 했어요. 넌 지금 내 끝을 건드렸어. 후회라 실컷. 사람 죽어야 끝나 너는. 너의 희생, 감정, 배려는 오직 네가 가족이라 생각하는 두 명에게일 뿐이고 너의 새끼를 품어보겠다고 발악하던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아니었을 만큼 부끄럽다. 누군가 죽어야 끝이 난다. 닷새 전 의뢰자들이 숨지기 전에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공포, 이런 협박, 누군가를 죽이겠다라는 메시지들 다 집착이죠. 그렇죠. 저희가 정말 오랫동안 고유정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유정이라는 인물은 정말 자기애가 강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자기애성 성격장애라고 하는데 그 예를 들 수 있는 게 아주 쉽게는 백설공주에 나오는 왕비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백설공주에 나오는 왕비. 네,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라고 했는데 자기보다 예쁘면 다 죽이잖아요. 예, 그러한 사람들의 그것을 자기애성 심리장애라고. 자기애성 심리장애. 그렇죠. 고유정 자체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까 이수정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 것에 대한 집착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끝을 저러한 문자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경찰에서도 지금 의붓아들의 죽음과 관련돼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유정의 이 같은 문자 메시지가 이 수사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 만큼 과연 경찰이 의붓아들의 죽음의 그 결론 어떻게 내릴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목해 보겠습니다.